숨비 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78. 김춘자의 귓가에는 이제 그 청량한 소리 대신 제 가슴팍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기침 소리와 왼쪽 무릎이 삐걱대는 불길한 소리만 맴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춘자에게 그것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한때는 저 바다가 온 우주였고 춘자는 그 우주를 거느리는 여왕, 상군 해녀였다. 허나 5년 전 성난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던 그날 이후 바다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물질도 자부심도 그리고 어쩌면 삶의 의미마저도. 검버섯이 거뭇하게 피어난 거친 손으로 춘자는 텅 빈 태왑을 만지작거렸다. 젊은 시절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생명의 동아줄. 이제는 벽 한 구석에 걸려 먼지만 뒤집어 쓴 채 그녀의 지나간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하나 있는 딸은 멀리 육지에 나가 재살기 바빴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너머로 딸은 어멍 괜찮으쿠가 하고 물었지만 춘자는 늘 개매 괜찮다 그럼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약한 소리는 해녀의 것이 아니었다. 비록 지금은 물질을 못하는 반쪽짜리 신세라 할지라도 햇볕 좋은 날에도 춘자는 좀처럼 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과 밤새도록 쑤시는 어깨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마을 어귀를 돌 때마다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의 안쓰러운 눈빛 혹은 춘자씨, 인젠 바다 안 나가쿠가 하는 무심한 질문들이 그녀의 생채기를 건드렸다. 괜찮지 않았다. 조금도 괜찮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성한 구석 하나 없이 낡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날도 춘자는 콧마루에 앉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눈앞이 핑 돌며 몸이 기우뚱했다. 아이쿠! 짧은 비명과 함께 춘자는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흙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기도 버거웠다. 한참을 끙끙대며 몸을 일으킨 춘자는 서러움과 분함에 눈물을 찔끔 흘렸다. 이대로 주저앉아 사가 없어질 수는 없었다.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간 보건소에서 의사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악화를 경고하며 운동을 강력히 권유했다. 할머니,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큰일 나십니다. 지금이라도 운동 시작하셔야 해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춘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녀는 보건소의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민서라는 햇살처럼 웃는 얼굴의 젊은 운동 처방사를 만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랑 같이 운동하실 김춘자 할머니 맞으시죠? 민서의 명랑한 목소리에 춘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개매! 뭘 안다고 젊은 것이 나를 가르치려 드나. 속으로 투덜거리며 춘자는 팔짱을 꼈다. 민서는 그런 춘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했다. 할머니, 저희가 오늘부터 할 운동은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근력 운동이랑 균형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에요. 절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전날 민서가 시범을 보인 운동은 고작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고무줄처럼 생긴 밴드를 늘였다 줄이는 게 전부였다. 춘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런 건 애기들 장난 아니싸? 그녀는 왕년의 태왁 하나에 의지해 집채만 한 파도를 넘나들던 상군 해녀 김춘자였다. 이런 시시껄렁한 동작들이 운동이라고? 할머니, 이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어르신들 근육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다리 힘을 길러서 넘어지는 걸 막아주고요. 이 밴드 운동은 관절에 부담 없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민서의 차분한 설명에도 춘자는 건성으로 몇 번 따라하다 말고 창밖만 쳐다봤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춘자의 태도는 비슷했다. 민서는 끈기 있게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은 걷기 운동을 좀 해볼까요? 여기 보건소 뒤편에 아주 걷기 좋은 길이 있어요. 춘자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지만 얼마 걷지 않아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다. 아이고, 무릎이야. 못 가겠다. 주저앉으려는 춘자를 민서가 부축했다. 할머니, 너무 빨리 걸으셔서 그래요.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땅을 누르듯이 걸으셔야 해요. 허리도 꼿꼿이 펴시고요. 민서는 춘자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민서가 알려준 대로 걸으니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았다.
운동 시간 외에도 민서는 종종 춘자의 집을 찾았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따끈한 쑥개떡을 내밀기도 하고 춘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다. 춘자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저 젊은 것이 그래도 속은 깊구나.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왔다. 춘자는 민서가 알려준 대로 집에서도 틈틈이 운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폈다 오므리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몇 번 하지도 못하고 숨이 찼지만 날이 갈수록 횟수가 늘어갔다. 민서는 춘자의 작은 변화에도 아낌없이 칭찬을 보냈다. 와, 할머니, 자세 정말 좋아지셨어요. 근력도 많이 붙으신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민서는 춘자를 수영장으로 데려갔다. 할머니, 오늘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아쿠아 로빅이라고 하는데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해녀셨으니까 물은 익숙하시죠? 춘자는 반신반의하며 물속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긋지긋하게 아프던 무릎이 물속에서는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민서의 구령에 맞춰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춘자는 오랜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해방감을 맛보았다. 물은 여전히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였다. 방식은 달랐지만 꾸준한 운동 덕분이었을까. 춘자는 이전보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한결 개운했다. 혼자서 장보러 읍내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동네 마실도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무릎과 어깨는 가끔 쑤셨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통증은 아니었다. 민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덕도 컸다.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놀라요, 할머니. 운동 전에는 꼭 준비 운동으로 몸을 데워주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부상도 막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다.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면서 춘자는 민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해녀 시절의 영광, 사고의 아픔, 홀로 남겨진 외로움까지 민서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딸과의 통화도 달라졌다. 더 이상 괜찮다는 거짓말 대신 오늘은 민서 선생이랑 운동했는디 무릎이 영 시원찮다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딸은 오히려 그런 춘자의 변화를 반기며 더 자주 안부를 물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작은 해녀 축제가 열렸다. 예전 같으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을 춘자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서의 격려도 있었고 스스로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축제 준비를 돕겠다며 나섰다. 예전처럼 물질 시연을 할 수는 없었지만 축제 음식을 나르거나 행사장을 정리하는 소일거리는 할 수 있었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던 오후,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린아이 하나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바닷가 갯바위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끄러운 갯바위는 아이에게 무척 위험한 곳이었다. 몇몇 사람이 아이를 향해 달려갔지만 거리가 꽤 멀었다. 그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춘자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빠른 걸음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꾸준히 했던 균형 잡기 운동 덕분인지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휘청거리지 않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 이리 오라. 춘자는 아이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왔다.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춘자 할망, 역시 살아있네. 운동하시더니 날래지셨수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춘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사람을 구했던 영웅적인 활약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은 생명을 도왔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뿌듯함으로 다가왔다. 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서가 춘자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환하게 웃었다.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춘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했다. 축제가 끝나고 시간이 흘렀다. 김춘자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현재를 한탄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민서가 알려준 대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창밖의 바다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운동화 끈을 조여맸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민서와 함께, 또 때로는 비슷한 처지의 동네 노인들과 함께 마을 앞 올레길을 걸었다. 할망들,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 아프다 했수다. 천천히 숨 고르면 갑서. 할머니들,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 아프다고 했어요. 천천히 숨 고르면서 가세요. 어느새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안전한 운동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잔소리꾼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여전히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춘자는 이제 그 통증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7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임을 몸소 깨달았던 것이다.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에도 꼬박꼬박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운동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어느덧 해질 윷, 춘자는 홀로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왼쪽 무릎은 여전히 약간 뻣뻣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가벼워 보였다. 검붉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춘자는 나지막이 숨비 소리를 흉내내듯 숨을 내쉬었다. 휘.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상실의 아픔이 아니었다. 변화된 자신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리라는 조용한 다짐이자 잔잔한 희망의 소리였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잔잔히 번졌다. 작은 실천이 가져온 기적이었다. 70대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삶을 가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춘자는